이번 시간에는 2016년 2회 공약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유압유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의 변화를 표시하는 것. 1번에 나와 있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의 질량과 이것과 같은 부피를 가진 표준 물질의 질량과의 비율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표준 물질이라 함은 고체와 액체의 경우에는 고체와 액체, 대기압이죠. 대기압 1atm의 4도씨 물을 표준 물질로 사용하고요. 기체 같은 경우에는 0도씨의 1atm 이하에서의 공기를 표준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비중이 높다고 하면 보통 무게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동점도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점도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점도라고 하는 것은 유체의 점성의 점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찐득찐득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점도가 높으면 이 유동성이 유체가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점도가 높을수록 더 찐득찐득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점도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호를 동점도라고 하는 것은 이 점도를 밀도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점도는 진득진득한 그런 것을 나타냈다고 한다면 이 동점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흐를 때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이는지에 대한 지표를 얘기를 합니다. 동점도. 그리고 이 점도 지수라고 하는 것은 이 온도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점도의 변화를 점도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의 변화를 표시하는 것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다른 실린더에 비해서 고속으로 동작할 수 있는 공합 실린더. 우선 이 충격 실린더라고 하는 것은요, 7에서 10m/s 범위 내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속도를 빨리 내고 싶을 때 고속으로 동작할 수 있는 공합 실린더가 충격 실린더가 되겠고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다위치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수의 실린더를 직렬로 연결해서 몇 개의 정지 위치를 선정하는 실린더인데요. 이런 식으로 실린더 두 개를 복수의 실린더를 결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텔레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긴 행정을 지시할 수 있는 다단 투병 로드를 가진 실린더인데요. 이렇게 다단으로 연결하는 그런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긴 행정을 가질 수가 있죠. 가변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변이라는 것이 이제 바꿀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변 스트로크는 이 스트로크를 제어하는 가변 스토퍼가 있는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이 스트로크는 이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이 힘은 또 이제 면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면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스토퍼로 이렇게 막아주는, 그래서 이 스토퍼로 인해서 막아주는 위치를 바꿔줌으로써 면적을 바꿔서 힘을 바꿔주는 그런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유압장치의 장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공압 특징과 유압 특징을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압장치의 장점은 우선 축적이 용이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축적이 용이한 것은 압축을 하는 공압이죠. 공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유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압축성으로서 이제 유압을 기름을 저장하는 유압 탱크 같은 것들이 있지만, 축적이 용이하다라는 것은 공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힘의 변속이 무단으로 가능하고요. 일의 방향을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장치로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이렇게 제어성이 좋다는 거죠. 제어성, 위치성이 좋다. 이게 공압과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점을 설명, 여기 틀린 것 1번이 공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죠. 4번 보시겠습니다. 작동류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축적 작용과 충격 압력의 완충 작용도 할 수 있는 부속기의. 보통 에너지 축적 작용이라 하면 이제 오일 탱크죠. 오일 탱크.
여기서 오일 탱크의 그 2차적인 부수적인 역할도 하면서 맥동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부속기가 있죠. 그게 추압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압기는 다른 말로 어큐뮬레이터라고도 하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 에너지 축적하는 것 외에도 맥동 제거하는 것 외에도 이제 액체를 수송해주고 압력을 보상해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합니다.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스트레인은요, 흡입구의 그 이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기입니다.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흡입 필터. 유체 커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막아주는, 닫아주는 그런 게 커플링이고, 그 가변적으로 이렇게 임의적으로 이렇게 열었다가 뗐다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클러치죠, 클러치. 패킹 및 가스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일링인데, 오일링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누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링을 이제 접속하는 부위에 이렇게 링을 설치를 하는데요. 이 패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움직이는 곳, 가스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곳에 사용되는 오일실을 얘기합니다. 그 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입니다. 그 표와 같은 진리값을 가진 논리 제어 회로. 논리 제어 회로를 보니까 여기 입력이 둘 다 있을 때만 이제 출력이 나오네요. 이것은 엔드 회로에 대한 내용이죠. 답은 2번이 되겠고, 5어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을 다르게 해서 하면요, 입력이 하나라도 있을 때 출력이 나오는 이게 5어 회로가 되겠습니다. 낫 회로 같은 경우는 입력과 출력이 반대로 나오는 것을 뜻하고, 노어 회로 같은 경우에는 5어 회로의 반대죠. 5어 회로의 반대. 그래서 그 하나라도 있으면 출력이 안 나오는 것이 노어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 0, 0,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둘 다 없을 경우에만 나오는 게 노어 회로가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유압 회로에서 그 유량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작동률을 탱크로 귀환시키는 회로. 유압은 공압과는 달리 이 순환입니다. 순환. 그러니까 입력이 P로 공급부터 P인데 입력으로 공급포트로 이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탱크로 나와야 됩니다. 귀환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순환을 하게 되는데요. 필요하지 않게 될 때, 그러니까 부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부하 회로로 탱크로 귀환시켜 주는 거죠. 부하를 이제 막는 그런 회로. 그래서 부부하 회로에 대한 내용이고요. 동조 회로 같은 경우에는 그 A와 B가 있으면 A와 B를 똑같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뭐 레카 피니어에 의한 동조, 실린더의 직렬 결합에 의한 동조가 있겠고요. 시퀀스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압력을 이용해서 내가 순서대로 뭐 A, B, C로 이렇게 내가 제어를 하고 싶다 하면 압력에 의해서 이제 A, B, C 이렇게 순서대로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고요. 브레이크 회로 같은 경우에는 임의 위치에서 이제 멈춰주기 위한 그런 이제 4포트 3위치나 뭐 5포트 3위치, 그러니까 3위치 방향제 밸브를 이용해서 임의로 막아주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면적을 감소시킨 통로로서 길이가 단면 치수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경우의 유동 교축부. 우선 교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단면적을 변화시켜서 속도를 제어하는 것을 교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관로의 면적을 줄인 통로의 길이가 단면 치수에 비해 그 길 경우가 초크이고요. 짧은 경우가 오리피스입니다. 여기서는 짧은 경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자, 오리피스가 되겠네요. 답은 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 공유압 제어 밸브를 기능에 따라 분류했을 때 해당되지 않는 것. 우선 제어 밸브를 기능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되면 그 방향을 제어하는 방향 제어 밸브, 그리고 힘을 제어하는 압력 제어 밸브, 그다음에 속도를 제어하는 유량 제어 밸브.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온도 제어 밸브는 없습니다. 세 개를 나누면 이 세 개, 방향, 압력, 유량 제어 밸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9번입니다. 정기적인 입력 신호를 얻어서 전기 회로를 개폐하는 기기로 반복 동작을 할 수 있는 기기. 이것은 전자 개폐기죠. 개폐기. 다른 말로 릴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차동 밸브는 이제 압력 차이를 이용해서 그 작동하게 되는 그런 밸브를 얘기하고, 압력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설정하는 압력이 도달하게 되면 개폐를 하는 그런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시퀀스 밸브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순서대로 이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밸브가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0번입니다.
두 개의 입력 신호 중에서 높은 압력만을 출력하는 오어 밸브. 자, 오어 밸브라고 하면 보통 오어 밸브 안에 그 엔드 밸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오어 밸브는 고압 우선형이고요. 이 저압 우선형이 엔드 밸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셔틀 밸브는 오어 밸브죠. 고압 우선. 그리고 저압 우선형은 그 투압 밸브, 엔드 밸브죠. 여기서는 이제 고압 높은 압력만을 출력하는 오압 밸브라고 했으므로 셔틀 밸브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압 밸브는 이제 저압 우선형입니다. 저압 우선형. 여기서 높은 압력이 아니라 이제 낮은 압력만을 출력하는 오압 밸브라고 했으면 저압 우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압 밸브가 오압 밸브 안에 속한다는 거. 자, 저압 우선형 셔틀 밸브는 이압 밸브입니다. 11번입니다. 상시 개방 접점과 상시 폐쇄 접점. 그러니까 상시 개방이라 하면 A 접점이죠. 그리고 상시 폐쇄 접점은 B 접점이 되겠습니다. 웨이크 접점이 A 접점이고요. 브레이크 접점이 B 접점입니다. 그리고 전환 접점이라고 하는 것이 C 접점인데 이 C 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 접점으로 A 접점과 B 접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12번입니다. 도면에서 밸브 기역의 입력으로 A가 온되고 니은의 신호 B를 오프로 해서 출력 아웃이 온되게 한 다음 신호 A를 오프한 다음 출력은 어떻게 되는가? 우선 이게 압축 공기원입니다. 공기원. 공합원이죠. 공합원. 여기로 공합에 의해서 여기를 통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막혀 있죠. 근데 A에서 기역의 입력으로 A가 온되게 시킨다고 했으므로 이렇게 방향제를 해주게 돼주면 이게 여기로 오면서 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게 돼서 이 부분, 이 방향제 밸브를 동작을 시키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웃 부분에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출력이 나오게 되면 자, 이 부분에서 끊기더라도 이렇게 오게 되니까 이것은 자기유지 회로와 같은 출력이 유지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은 온이 유지되는 그런 회로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13번입니다. 자, 유압 실린더의 중간 정지 회로에 적합한 방향 제어 밸브. 중간 정지 회로에 적합한 것은 이것만 고르시면 됩니다. 이게 3위치, 무조건 3위치여야 정지 회로에 적합한 방향 밸브가 되겠습니다. 이 3위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2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방향 제어를 하게 되고 3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는 전진할 때 쓰고 이거 하나는 후진할 때 쓴다고 한다면 이메일 위치 정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진, 후진, 이메일 정지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3위치를 골라야 됩니다. 3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웨이로 뜻하죠. 그래서 여기는 3위치 다 2웨이, 2웨이인데 여기만 3위치네요. 사포트 3위치 밸브 2번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14번입니다. 자, 그림에서처럼 율폐된 시스템이 평형 상태를 유지할 경우 힘 F1을 옳게 표현한 식. 자, 이 그림은 뭐죠? 네,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이 부분에서 나오는 이 P1, 이 부분에서 나오는 P2가 같은 거죠. 어디서나 이제 압력이 같은 것이 이제 파스칼의 원리니까요. 그래서 이 압력 P1의 A1분의 F1 이것은 P2와 같은 거죠. 그래서 A2분의 F2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F1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주면 F1은 이 A2분의 F2 곱하기 A1이 되겠네요. 이거 찾아보면 2번이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자, 램형 실린더의 장점이 아닌 것. 우선 램이라고 하면 우리가 실린더 그 로드를 대체할 수 있는 것 중에 그 램과 플런저가 있습니다. 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린더의 지름을 우선 키운 거고요. 그리고 길이를 짧게 해주는 겁니다. 플런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지름을 짧게 해준 대신에 행정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길을 크게 해준 거인데요. 그래서 램 같은 경우는 지름을 크게 해주고 길이가 짧은 대신에 이 힘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피스톤과 피스톤 로드의 지름의 차이가 없는 거죠. 지름을 늘려줬으니까요.
중량이 무겁게 됩니다. 장점을 보시면 피스톤이 필요 없다. 예, 램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램형 실린더는 자 피스톤을 실린더로 대체해 주는 거. 공기 빼기 장치가 필요 없다. 네, 필요가 없고요. 이 실린더 자체 중량이 가볍다라는 것은 장점이 아닌 단점이 됩니다. 그리고 자체 중량이 가볍지도 않고 이건 무겁습니다. 압축력에 대한 힘이 강하다. 이것도 굉장히 무겁게 만듦으로써 자중에 의한 외력에 의한 그런 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6번입니다. 전기 시퀀스 제어 회로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동작은 수동으로 되나 복귀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작동은 그냥 내가 눌렀을 때만 이렇게 작동이 되는, 그리고 뗐을 때는 자동으로 복귀하는 그런 스프링이 되어 있는 그런 스위치가 있어야겠네요. 그것은 푸시 버튼 스위치죠. 푸시 버튼 스위치. 나머지 토그 스위치나 선택 스위치, 로터리 캠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지 스위치. 눌렀다가 떼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줘야 꺼지는 그런 스위치들이 되겠습니다. 선택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 오프를 선택하는 거고요. 토글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누르면 이제 유지되고 있는 거, 눌러져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야 이제 떨어지는. 푸시 버튼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눌렀을 때는 온 되지만 눌렀다가 떼면 이제 자동으로 스프링에 의해서 오프가 되는 그런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제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푸시 버튼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17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유압 탱크에 스트레이너를 장착할 가장 적절한 위치. 이 스트레이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흡입구에 설치하는 여곽이죠. 필터. 이물질들을 이제 제거하기 위한 그런 필터인데, 이 필터는 이 유면에서 10에서 15cm 떨어뜨려야 되고요. 밑바닥에서 10cm 정도 이상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럼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디귿이 가장 적절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자, 방향제 밸브의 조작 방식 중에 기계 방식의 밸브 기호. 이게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력 조작 방식의 일반형,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레버형, 3번은 페달형입니다. 이런 거는 인력 방식이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롤러, 기계적 방식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유압 실린더를 그림과 같은 회로를 이용해서 단조기계와 같이 큰 외력에 대항해서 행정의 중간 위치에서 정지시키고자 할 때 점선 안에 들어갈 적당한 밸브. 여기서는 자, 이거는 점선을 지우고요. 점을 지우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파일럿 관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파일럿 관로가 있는 이유는 여기 지금 단조기가 큰 외력에 대항해서 중간 위치 시키고자 하면 급격하게 멈춰서 이제 굉장히 큰 압력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주관로가 아닌 이제 이 점선, 이 파일럿 관로를 이용해서 정지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 방향제 밸브 중에 브레이크 회로, 임의 위치에서 정지시키는 브레이크 회로 사용되는 4포트 3위치 밸브인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 펌프 입력 부분만 닫았다고 해서 펌프 클로즈드 센터형이고요. 이게 저속 경부하에서 이제 관성에 의한 자중의 위험이 적을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클로즈죠. 다 막혀 있는 이 부분이 AB 작업 포트 AB와 공급 포트 P, 그 다음에 탱크로 귀환되는 탱크 포트도 박혀있는, 모두 박혀있는 올 클로즈드가 있겠고요. 이 3번 같은 경우가 텐덤식이 되겠습니다. 텐덤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 포트 AB는 막혀있고, 여기 공급 포트 유압 기름이 들어와서 바로 탱크로 가는, 이제 무발을 하게 하는 PT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T만 막혀있는 탱크 클로즈드 센터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큰 외력에 대항해서 이제 파일럿 조작을 한다고 했죠. 이제 파일럿 그 관로를 이용해서 파일럿 조작 밸브를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 3번을 제외한 1번, 2번, 4번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2번 같은 경우는 올 클로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굉장히 큰, 갑자기 다 막혀버리면 관성에 의해서 굉장히 큰 압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하게 되는데요. 정확히 무조건 위치를 정지를 해야 될 때,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큰 외력에 대항해서 이렇게 중간에 정지시킨다 했으므로 2번은 좀 적당하지 않고요. 4번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거를 막는 것보다 들어가는 게 막는 게 낫지, 이제 탱크로 귀환되는 것을 막는 것보다는 귀환되는 것, 입력 부분을 막고 탱크로 귀환되는 것을 열어두는 이런 펌프 클로즈드가 더 적절하겠습니다.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임의 위치에서 정지를 시킬 수 있긴 하지만 지금 이 방향제 밸브 이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이 지금 펌프 클로즈의 센터형이 위치를 그 중간 위치에서 멈추게 될 때 좀 스무스하게 그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압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공부를 하셔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우선 이 지금 펌프 클로즈드, 올 클로즈드, 그다음 텐덤식 탱크 클로즈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제 공부해 주시면 되고, 19번 같은 경우에는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20번 넘어가겠습니다. 토크가 뭐 이게 반대 방향이죠, 이게. 자, 킬로그램 포스 미터이고, 자, N 회전수죠. RPM으로 회전하는 고압모터의 출력 PS를 구하는 공식. 이 고압모터 PS 단위는요, 1마력인데 이 716.2 분의 N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출력은. 답은 1번이 되겠고요. PS 단위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고압모터의 출력을 구하는 그 단위로는 그 PS 단위 말고도 킬로와트 단위가 있는데, 킬로와트 단위는 974 분의 NT 그리고 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씩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21번입니다. 유압장치에서 유량 제어 밸브로 그 유량을 조정할 경우에 실린더에서 나타나는 효과. 유량을 조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 속도의 조절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유압의 역류 조절하는 것은 이제 체크 밸브로 이용을 하고요. 운동 방향의 결정은 이제 방향제 밸브로 제어를 하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펌프의 송출 압력이 50, 송출량이 20인 유압 펌프의 펌프 동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22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22번이 중요하면서도 많이 이제 포기하시는 그 문제인데요. 이거는 그 공식을 이렇게 612분의 PQ 킬로와트, 그 다음에 마력으로 PS 단위로 나타내게 되면 450분의 PQ, 압력 곱하기 유량, 이걸로 외워두셔도 되지만 여기 해설에는 우리가 기본 그 식을 가지고 유추하는 방식을 해설로 달아놨습니다. 보시면 펌프 동력 같은 경우에는 이 힘 곱하기 속도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것과 그 유량을 면적과 속도의 그 압력은 면적분의 힘, 이 세 가지식을 이용해서 펌프 동력은 이 유량 곱하기 압력이라는 그런 식을 유추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서부터는 여기서 이제 송출 유량이 20리터 퍼 미니트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이 리터가 1리터가 1세제곱 센티미터이므로 333 그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그러니까 이 미니트도 이제 60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60분의 1000으로 한 거죠. 그래서 333이 나오는데, 이 송출 압력도 마찬가지로 그 킬로그램 중 퍼 제곱 센티미터의 단위로 50으로 맞춰졌습니다. 여기는 뭐 고칠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곱하게 되면
동력은 이제 송출유량 곱하기 압력이므로 333 세제곱센티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50kg 중 퍼 제곱센티미터를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센티미터인데요. 여기서 이제 뉴턴 단위로 바꿔주게 되려면 여기 1뉴턴은 여기서 1kg 중은 9.86톤입니다. 그래서 9.8을 뉴턴 단위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9.8을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주게 되면 이 미터 퍼 세크 단위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자 1미터는 10의 제곱센티미터 100cm죠. 그래서 1cm는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으로 나눠주게 되면 1633.36 뉴턴 미터 퍼 세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킬로와트 단위로 이제 나타내라고 했으므로 킬로와트는 이제 1000 뉴턴 미터 퍼 세크이므로 100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이게 킬로와트 단위는 1.633 킬로와트 단위가 나옵니다. 답은 1.63번이 되겠네요. 22번은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이런 문제는 몇 번 더 풀어보시다 보면 이 관련된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꼭 한번 풀어보세요. 23번입니다. 흡수식 공기건조기의 그 특징이 아닌 것. 흡수식 공기건조기에는요, 그 장비의 설치가 간단하고 움직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 마모가 적습니다. 외부 에너지 공급이 필요 없고요, 수급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건조기의 특징이 아닌 것, 여기 4번이 되겠네요. 건조기의 움직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모가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다음 유압기호의 명칭으로 옳은 것. 여기서는 공기 탱크는요, 이렇게 눕혀놓은 그런 타원형 원이 되겠고요. 추압기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기 탱크를 세워놓은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동기를 뜻하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유관의 안찌름을 2.5 유속을 10cm per sec로 하면 최대 유량은 약 몇 세제곱센티미터 per sec인가?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 면적 곱하기 속도이기 때문에 면적 4분의 파이 안찌름 2.5의 제곱. 여기서는 우선 계산을 먼저 하시기 전에 이 단위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단위를 맞출 필요가 없으므로 그냥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속도는 10입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49 세제곱센티미터 퍼 세크가 나오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이거 단위를 이렇게 센티미터가 아닌 이게 유량의 단위와 이 안찌름의 단위를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서 푸셔야 됩니다. 26번입니다. 유압 제어 밸브의 분류에서 압력 제어 밸브에 해당되지 않는 것. 여기서 압력 제어 밸브라고 하는 것은 릴리프 밸브, 그 다음에 시퀀스 밸브, 카운터 밸런스 밸브, 그 다음 강압 밸브 등이 있죠. 스로틀 밸브는 유량 제어 밸브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공기압 축기를 출력에 따라서 분류할 때 소형의 범위. 공기압 축기를 출력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소형은 0.2에서 14 kW, 중형은 15에서 75, 대형은 75를 초과하는 것을 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형을 나타내라고 했으므로 소형의 범위는 0.1에서 14 kW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다음 기호를 보고 알 수 없는 것. 이 밸브를 보시면 우선 작동 방법을, 조작 방법을 알 수가 있고요. 조작 방법은 여기서는 이게 전자식이네요. 전자식 솔레노이드 밸브. 그리고 이 부분은 스프링인데요. 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이것은 유압을 뜻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트 수는 여기 지금 이 사각형 안에, 한 사각형 안에 관로의 수를 뜻하는데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그래서 이것은 4포트가 되어 있고요. 위치의 수 같은 경우는 제어 가능한 개수인데 사각형이 3개가 있으므로 이거는 3위치가 되어 있는 3위치. 그래서 이 밸브를 명명하게 되면 4포트 3위치 3웨이 전자식으로 두 개 양쪽 다 제함으로 복동 솔레노이드 밸브가 되겠습니다.
위치의 수까지 알 수가 있고요. 접속 형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그림에 해당되는 제어 방법으로 옳은 것. 이 회로를 먼저 보시면 이 릴리프 밸브에 의한 이 안전 회로는 거의 모든 유압 회로에서 되어 있고요. 여기 유량제 밸브를 보시면 됩니다. 유량제 밸브인데요. 이게 체크 밸브의 그 방향을 잘 보시면 되는데, 보통 지금 여기서는 이 기름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체크 밸브에서 막히죠. 막힌다는 뜻은 여기 이 스로틀 밸브에 의해서 조절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진 속도를 제어를 하는 건데요. 전진 행정 제어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이터인이라고 하는 것은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실린더로 들어가는 유량을 제어하는 거고요. 아웃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에서 나가는 유량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전진 속도를 제어하는데, 여기서 실린더에서 나가는 유량을 제어했으므로 미터 아웃 방식의 전진 행정 제어 회로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이것을 미터인 방식의 전진 행정 제어 회로로 나타내 주려면 여기에서 체크 밸브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미터인 방식으로 전진 행정 제어 회로가 되겠습니다. 실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꼭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공기 탱크와 공기 회로 내의 그 공기 압력이 규정 이상의 공기 압력으로 될 때 공기 압력이 상승하지 않도록 대기와 다른 공기압 회로대로 빼내주는 기능을 갖는 밸브. 여기서는 강압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회로 그 압력에서 내가 원하는 압력으로 낮춰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시퀀스 밸브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대로 압력에 의해서 회로를 제어하고자 할 때, 릴리프 밸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설정 압력이 넘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탱크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안전 밸브로 사용되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력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 설정 압력이 되면 개폐를 하는 그런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문제에서는 공기 압력이 상승하지 않도록 대기와 다른 공기압 회로 내로 빼내주는 기능, 설정 압력 이상이 되면 빼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안전 밸브를 사용하는 거, 3번 릴리프 밸브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